안녕하세요. 새벽에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정호승 시인의 산문집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매일 죽으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단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타던 중년의 한 사내가 풀밭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쓰러졌지만 하늘을 보고 똑바로 누운 채 잠을 자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119 구급대원들이 급히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가슴 부위를 몇 차례 힘껏 눌렀는데요. 한쪽에서는 휴대전화를 든 경찰관이 "이분 심장병 있어요? 네? 당뇨가 있다고요?" 하는 소리가 들렸고, 또 한쪽에서는 "호흡이 멈췄어. 빨리 서둘러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른 동작으로 그를 들것에 눕혔습니다. 자전거와 배낭과 안경을 그대로 풀밭에 둔 채 그는 그렇게 구급차에 실려 황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구급차를 바라보다가 평소와 똑같이 빠른 걸음으로 양재천을 걸었습니다. 자꾸 그 사내의 모습이 떠올랐죠. 마치 죽음이 있는 한편의 짧은 동영상을 되풀이해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그 사내가 쓰러져 있던 장소로 돌아오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그 자리엔 어느 노부부가 앉아 흘러가는 양재천의 흐린 물을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이들의 죽음을 직접 목격했으나 그 사내의 죽음이 마치 저의 죽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를 깊게 생각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순서 없이 찾아옵니다. 주민등록증을 보고 생년월일 차례대로 찾아오지 않죠. 방문하겠다고 미리 전화하는 법도 없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떠나간 그 사내한테처럼 예고도 없이 찾아오죠. 저도 이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루는 책꽂이에 꽂힌 시집을 보다가 내가 만났던, 한때는 나와 차를 마시고 술을 마시며 서로 우정을 나누었던, 그러나 지금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세상을 떠난 작고 시인들의 시집이 나란히 꽂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시집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나갔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한 편의 시가 되었습니다. 박정만 시집 잠자는 돌, 이명조 시집 시인의 모자, 정채봉 시집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김남주 시집 나의 칼, 나의 피, 천상병 시집 귀천, 조태일 시집 자유가 시인더러, 조병화 시집 넘을 수 없는 세월. 저는 이 짧은 시간 동안이라는 제 시집 한 권을 그 곁에 꽂아 놓았습니다. 언젠가는 제 시집도 작고 시인의 시집이 되어 그들 곁에 나란히 꽂힐 것이 분명합니다. 한 번은 봉투 속에 무더기로 놓아둔 사진을 정리하다가 저와 함께 사진을 찍은 이들 중에 이미 고인이 된 이들이 무척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1970년대 중반에 박정만 시인이나 조병화 선생과 찍은 사진,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 시상식에서 제 소설을 당선작으로 뽑아주신 소설가 황순원, 전관용 선생과 찍은 사진들도 저만 빼고 다들 고인이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자꾸 들여다보면서 나의 죽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좋을지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어려웠습니다. 오직 두렵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차차 시간이 지나자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죽음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느냐 하는 문제가 퍽 중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영안실에 가는 일을 카페에 가는 일과 똑같은 일상의 일로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두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이별과 단절과 소멸이 두려운 거겠죠. 그러나 정작 육체적으로 의식을 잃고 나면 지극히 평온한 상태라는 것을 타인의 죽음을 통해 수차례 경험한 바 있어요. 따라서 죽음을 매일 두려워하면 매일 죽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조혜일의 단편소설 매일 죽는 남자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말이죠. 소설 속의 남자는 죽음을 연기하는 엑스트라이지만 저는 죽음을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에서 모리 교수는 어떻게 죽을지 알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배울 수 있으며 언제든지 죽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면 더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단순한 기쁨에서 피에르 신부는 죽음이란 오랫동안 늦춰진 친구와의 만남 같은 것이며 매일매일의 삶에 충실할 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말에 공감합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이 바로 죽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겠죠. 매일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진정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칫 매일 죽는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만일 죽음이 없다면 인간이 아니겠죠. 인간에게만 죽음이 있고 오직 인간만이 죽을 줄 압니다. 인간 이외의 다른 생물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단지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죽음이 있기에 삶은 삶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겠죠. 만일 저에게 죽음이 없다면 제 삶이 이렇게 소중하지도 경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시인들이 술 마시는 영안실이라는 저의 시에 잠시 머물다가 가시면 어떨까요? 희미한 영안실 형광등 불빛 아래 시인들이 편육 몇 점의 술을 마신다. 언제나 착한 사람들은 먼저 죽는다고, 죽음은 용서가 아니라고, 사랑도 어둠이었다고, 누구는 컵라면을 국물째 들이켜며 철없는 짐승인 양 술에 취한다. 꽃이 죽어서도 아름답더냐? 왜 발도 없이 인생을 돌아다녔나? 겨울 나무 끝에 달린 이파리처럼 어린 상주는 꼬부라져 영정 앞에 잠이 들고 뒤늦게 누가 보낸 화환인가? 트럭에 실려온 흰 백합들이 하는 수 없이 눈물을 보이고 있다. 달 없는 하늘에 별들만 푸른데 영안실의 밤은 깊어가는데. 지금까지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책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죽음을 생각하고 또 떠올려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한 하루, 오늘도 낭비하지 않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바이.